내가 핸드폰을 사려고 하거든. 이 둘 중에 어떤 색이 나한테 더 잘 어울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는 벌써 7번째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꽤 오래된 시리즈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접고 펼치는 게 정말 괜찮은가? 이렇게 큰데 무겁지 않나? 즉, 하드웨어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떠오르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갤럭시 폴더블 제품은 접었을 때나 펼쳤을 때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에 대한 스터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해본 유저들은 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은 사용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기존 대비 무겁고 두껍고 크고 내구성이 염려되는 제품이라는 구매 장벽이 여전히 넘기 힘든 허들인 거죠. 그래서 올해 이벤트가 재밌었는데요. 이 명확한 과제를 뒤에 숨기지 않고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올해가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 상당수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갤럭시 Z 폴드 7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이 이번에 극복하고 싶었던 과제는 명확합니다. 접은 채로 사용하고 휴대하는 대다수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두께와 무게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해결책도 명확했습니다. 접었을 때 두께가 8.9mm, 펼쳤을 때는 4.2mm로 정말 충격적으로 얇아요. 제가 Z 폴드 SE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손에 잡아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얇습니다. S25 울트라의 두께가 8.2mm인데요. 나란히 두께를 비교해봐도 도저히 폴더블 폰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손으로 들어보면 오히려 S25 울트라보다 얇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무게가 미세하게 갤럭시 Z 폴드 7이 가벼워요. 전작 대비 26%나 얇아지고 무게는 24g이 줄어서 이제는 대화면의 바 타입의 스마트폰과 휴대성에서 차이가 없어졌고요. 동시에 접었을 때 사용하는 외부 디스플레이 폭이 59.9mm에서 64.9mm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가장 불만이었던 커버 디스플레이 사용 시 오타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Z 폴드 7은 접었을 때 갤럭시 S25 울트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폴드를 쓴다고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은 사라지고 이제서야 펼쳤을 때의 장점만 온전히 추가 밸류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 됐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기준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두고 폴더블이라는 폼팩터에 기대지 않고 동등 수준의 성능과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4 갤럭시를 사용하고요. 메모리 스토리지 옵션은 12기가 256기가, 15기가 512기가, 16기가 1테라를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4400mAh로 S25 울트라에서 확인한 대로 효율성 높은 프로세서와 함께 긴 사용 시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카메라도 울트라와 동등 수준으로 메인 카메라는 2억 화소 센서가 폴더블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야외 풍경 사진에서의 디테일 확보는 물론이고요. 이벤트 현장에서도 준비된 피사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2억 화소의 장점을 손쉽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재밌는 점이 내부 전면 카메라의 화각이 기존 85도에서 100도로 상당히 많이 체감될 정도로 넓어졌는데요. 실제로 폴드를 쓰면서 셀피 촬영을 할 때 혼자는 커버 디스플레이로 촬영을 하는데 사람이 2명 이상이 되면 내부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각을 넓혀서 셀피의 용도를 나누고 단체 셀피는 내부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폴드는 셀피용 카메라가 2개나 있잖아요. 이렇게 역할 구분을 한 점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10비트 HDR 촬영이 가능해지고 프로비주얼 엔진이 개선돼서 저조도일 때 노이즈 억제와 디테일 확보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Z 폴드 6와 Z 폴드 7의 비교 촬영 영상을 보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Z 폴드 7이 이렇게 하드웨어의 집요하게 매달린 이유, 결국 이걸 들고 다니도록 만들기만 하면 펼쳤을 때 완전 딴 세상을 누구나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아닐까요? 펼치면 8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2184x 1968 20대 18 비율로 120Hz 주사율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작 대비 면적 기준으로 11%가 늘어났는데요. 화면 사이즈가 더 커진 것보다 이번 대화면 경험의 핵심은 Z 폴드 7에 맞게
최적화된 원 UI 8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더 커진다고 해도 그 화면을 그냥 늘려서 보여준다면 의미가 없죠. 이전에는 영상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했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태스크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대화면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폴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삼성이 구글과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내서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원 UI 8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습니다. 웹서핑 중에서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웹페이지 요약. 이거 광고 보면서 스크롤 안 해도 돼서 저는 기사 읽을 때 무조건 하는데요. 이 요약창을 팝업으로 띄운 채로 웹페이지에서 동시에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멀티태스킹 분할 화면처럼 바로 나눠 볼 수도 있어서 웹페이지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사진 편집 기능에서도 AI 지우개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운 결과물을 원본과 나란히 두고 보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한쪽을 줌인하거나 줌아웃해도 동일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AI 결과를 나란히 두고 평가해보기 쉬워졌습니다. 이게 제미나이와 함께 쓰면 더 강력해지는데요. 웹페이지 두 개를 나란히 열어둔 상태로 제미나이 라이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오른쪽 집에 어울리는 왼쪽 의자를 골라달라고 할 수도 있고 왼쪽에 나의 러닝 페이스를 열어두고 오른쪽에는 사고 싶은 신발 제품 페이지를 열어둔 채로 러닝 페이스에 맞는 신발을 오른쪽에서 골라달라고 말하고 이걸 다시 삼성 노트에 적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연결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미지를 제미나이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피사체의 색을 바꾸거나 추가 명령을 이어갈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손쉽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서클 투 서치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제는 게임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스 공략법이나 팁을 알고 싶을 때 서클 투 서치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인지해서 게임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그냥 구글 솔루션에 그치지 않고 폴드에 맞게 게임 진행을 멈추지 않고 팝업 형태로 원하는 정보만 추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Z 폴드 7 언팩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먼저 정보 탐색을 하고 구매 결정을 한 다음에 제품을 경험하고 로열티가 강화되는 이 연결고리 중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겪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탐색에서 구매 결정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에서 더 무겁고 두껍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걸 써야 되나? 이 허들을 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대화면을 대화면답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원 UI 8의 조합으로 그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폴더블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서 저도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Z 플립 7을 보여드릴게요. Z 플립 7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플립을 사용하면서 크게 포기할 거 없이 접었을 때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그리고 압도적인 휴대성의 장점만으로도 폴더블 스마트폰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딱 부족했던 부분은 플립은 그냥 예쁜 폰이지 뭐 플립만이 줄 수 있는 유니크한 경험은 없어. 그 공백을 올해 꽉꽉 채우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접었을 때를 보면 디스플레이를 꽉꽉 채워서 4.1인치 크기에 베젤을 1.25mm로 줄여서 갤럭시의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베젤을 얇게 만들었습니다. 2600니트 밝기에 비전 부스터도 신규 적용됐고 120Hz 주사율을 갖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접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은 Z 플립 7이 최대로 확보해준 셈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까요? 바로 멀티모달 AI를 쓰기 위한 전용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 AI는 단어대로 멀티모달리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AI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텍스트를 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음성과 주변 소리, 이미지, 나아가서 실시간 동영상, 이제는 다양한 센서까지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플렉스 윈도우를 사용하면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기기를 통해서 음성 기반으로 제미나이와 바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카메라를 활용해서 제미나이 라이브에 나를 보여주거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두 컬러 중에 어떤 것을 살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오늘 입은 옷에 대한 평가 혹은 다른 옷에 대한 추천 등등 직접 보여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마땅한 액세서리는 없는데요. 이제 Z 플립 7용으로 내가 보는 걸 같이 볼 수 있게 가슴 가운데에 고정하는 액세서리가 하나 있으면 영화 허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플립의 카메라 활용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폴더블 구조 덕분에 플립도 폴드도 최고의 셀피 전용 카메라가 되죠. 게다가 플립은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에 디테일한 앵글을 조절하고 거치도 쉽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UI 개선도 접은 상태에서의 카메라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한 손으로 조작하기 쉽게 버튼이 사이드 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왼쪽, 오른쪽 손쉽게 옮겨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도 한 손으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고 또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필터를 바로 프립으로 보면서 적용할 수 있게 된 부분도 편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배율에 따라서 지금 어떤 카메라로 촬영 중인지 하이라이트 해주는 UI가 있는데요. 귀엽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스펙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커버 디스플레이와 함께 메인 디스플레이도 6.9인치로 커졌고요. 무게는 188g, 카메라는 후면 듀얼 구성으로 5000만화소 광각 카메라, 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1000만화소예요.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2500, 메모리와 스토리지 구성은 12기가 256기가, 12기가 512기가 옵션이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4300mAh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덱스가 드디어 플립에 지원됩니다. 이것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드디어 지원되네요. 플립은 워낙 아이코닉한 디자인에 꾸미기 요소까지 독특한 매력이 있는 폰이죠. 여기에 올해는 접었을 때 플립의 구조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멀티모달 AI 사용을 위한 전용 기기로서의 추가적인 밸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에 점점 AI 전용 기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용 기기라서 작고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 기기들은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앱을 통해 사용했던 기능들 중에서 아주 일부의 기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 점이 좀 아쉽죠.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접었을 때 AI 전용 디바이스로서 심미적 만족감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개선 방향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극강의 착용감. 워치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자면서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착용감이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먼저 보면 전 시리즈 동일하게 쿠션 디자인이 적용됐는데요. 본체의 동그란 부분 바깥으로 살짝 더 튀어나온 형태의 쿠션 디자인이 갤럭시 워치의 디자인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극강의 착용감을 위해서 두께는 11% 얇게 그리고 본체와 스트랩 사이의 들뜸 현상을 줄여서 겉도는 착용감을 줄였다고 해요.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두께가 엄청 얇아져서 그런지 착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최대 3000니트로 야외 시인성도 크게 개선됐어요. 그리고 원 UI 8의 컨셉이 아마도 기기 최적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치도 동그랗고 작은 디스플레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하단의 바, 타일 방식의 멀티 인포 등등 뎁스는 줄이고 빠르게 스크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UI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습관 관련해서는 워치가 3일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적정 추천 시간을 가이드해주는 기능이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수면의 부채가 얼만큼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즉각 알 수 있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관 스트레스 지수를 통해서 심장 건강을 측정해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노화와 관련된 항산화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나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항산화 지수가 어떤지 측정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요새 러닝을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요. 러닝 코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12분 조깅 후에 나의 러닝 레벨을 알려주고 그에 맞는 트레이닝 목표와 계획을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워치에서 바로 제미나이와 대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간단한 질문과 궁금증 해결은 워치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언팩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공통적인 전략이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혁신은 기발하게 폼팩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디자인을 좀 더 가볍고 얇게 만드는 데 있다는 생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초창기에는 매번 다른 방식의 폼팩터를 소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익숙한 폼팩터에서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두께로도 하드웨어 혁신과 사용자 경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드웨어 혁신은 결국 UI가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폴드의 넓은 화면을 적극 활용해서 AI 기능이나 추가 태스크를 실행하더라도 앱 전환 없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만드는 UX나 플립의 커버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활용해 멀티모달 AI 전용 기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 등등 앞으로 원 UI는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갤럭시 각 기기에 최적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인상이 생길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더 구체적인 후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의 다음 갤럭시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두 색상 모두 잘 어울리시네요. 혹시 평소에 좋아하시는 색상 있으실까요? 나는 노란색을 좋아해. 노란색을 좋아하시는군요. 두 색상 중에서 노란색과 비슷한 색상을 찾아드릴까요? 비슷한 색 말고 잘 어울리는 색으로 찾아줄래? 두 색상 모두 잘 어울리시지만 좀 더 화사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핑크색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알았어. 이 색으로 살게.